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입니다. 걱정했던 그 미국 FOMC가 시장이 가장 원했던 형태로 지나갔습니다. 일단 올해 안에 금리를 세 번 인하할 거라는 그런 기존의 입장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약간 어, 우리 왜 지난번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연준 위원 중에 두 명이 태도를 바꾸면 점도표가 달라질 거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한 명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마지노선까지 왔어요. 이제 여기서 만약에 한 번 더 바뀐다면 이제 그러면 연내 두 번 인하.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떻게 된 거냐면 CPI와 PPI가 두 달 연속으로 시장 예상치를 벗어나서 많이 나왔잖아요. 물가 인상 압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물가 인상률 때문에 금리가 인하되기는 쉽지 않겠구나 하고 시장이 어쩌면 이번에 올해 두 번만 금리를 낮추겠다는, 그러니까 하반기에 가서야 금리를 낮출 거라는, 뭐 이르면 9월 정도라는 그런 시그널을 시장에 주겠구나 이거였는데 교묘하게 한 번 더 보자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그 미국의 CPI와 PPI는 지금 계절적으로 여러 가지 주택이라든가 그 다음에 국제 유가라든가,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자국 내 문제라기보다는 뭐 국제 유가도 그렇고 이제 어떤 다른 이슈 때문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시 가라앉을 수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봅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딱 한 명이 태도를 바꾸면서 점도표상에 이제 끝까지 왔어요. 만약에 한 명이 나중에 5월 FOMC에서 더 바꾸면 이제 그 점도표가 바뀌면서 올해 금리 인하가 두 번으로 바뀌는데 5월 1일인가 그렇죠. 그래서 5월까지는 아직 한 번의 기회가 더 남아 있는 거예요. CPI, PPI 이 지수가 시장이 예상한 대로 또는 어떤 그 시장의 우려할 만한 수준까지 벗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금리 인하를 예정대로 뭐 6월 FOMC 정도에서는 하겠다. 여기가 오늘의 포인트였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시장의 우려를 해소한 것은 아니었지만 하지만 시장이 걱정했던 부분을 깔끔하게 지운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애매하게 기가 막힌 아주 묘수를 찾아낸 그런 그 결과를 내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6월에 금리를 인하하겠구나 하는 시장의 기대치를 그대로 유지시켜줬고, 이거는 매우 비둘기파적인 상황, 시장의 불안감을 없애주고, 그다음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를 유지하면서 물가 인상을 잡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그런 어떤 종합적인 어떤 결론이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증시도 환호를 했던 거죠. 오늘 코스피가 2.4% 넘게 급등을 하면서 최근 2년 정도 그 이렇게 살펴봤을 때 우리 코스피 지수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이제 좋은 흐름이 연출이 됐고, 아마 이런 기세라면 오늘 단숨에 2,700포인트를 넘어서 2,754포인트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3,000포인트 향해서 이제 가는 거는 뭐 방향성은 선명하고, 이제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시장에 이제 반영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이나 뭐 내일 정도 그 페드워치의 금리 이제 어떤 6월 금리 인하 기대치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지금 우리 증시가 금리 인하를 바짝 기대해도 좋을 정도 이런 수준이었기 때문에 뭐 바이오 그다음에 오늘 같으면은 통신 그 5G도 생각해 보면 금리 인상기 때 급격히 무너졌던 업종인데 5G 쪽에 그 통신 업종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 뭐 바이오나 뭐 반도체 오늘 잘 갔고 2차 전지도 뭐 전반적으로 잘 갔고 전체적으로는
시장에 뭐 우려할 만한 일이 벌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고, 이제 최근에 좀 잘 갔던 로봇이 조금 주춤을 했지만 역시 하락하거나 그런 것도 아니라 매집을 그대로 해주는, 이제 곧 또 다시 내일이든 뭐 모레든 다시 올릴 것처럼 외국인권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주가는 보합권에 머물고 내일을 기약하는 뭐 그런 느낌의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일단 시장 분위기 좀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655종목이 올랐고 219종목이 빠졌습니다. 2.41% 올랐고 코스피 100이 2.9% 올랐습니다. 뭐 엄청 좋았죠. 아주 강한 흐름이었고 대형주들 흐름이 좋았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코스닥은 974종목이 올랐고 567종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1.44% 올랐고 코스닥 150이 2.32% 올라서 역시 코스닥도 대형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1조 8천억 원어치를 샀고요. 기관이 1조 원어치를 샀는데 개인만 2조 9천억 원, 거의 3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고, 코스닥도 외국인이 3,500억 원어치를 샀는데 개인이 3,600억 원어치를 팔아서 개인만 양쪽 시장에서 매도가 나왔습니다. 또 연기금도 양 시장에서 매도했습니다. 선물 지수도 오늘 지금 현재 0.8%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아주 강한 흐름이 이어지면서 미국 증시가 오늘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1% 넘게 하락하면서 이제 환호했죠. 1322원대까지 17원 넘게 단숨에 하락을 했습니다. 국제유가도 1.76% 하락하면서 81달러대 기록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미국의 FOMC 회의 결과에 따른 미국 증시 상승 영향으로 1%대 상승 출발한 뒤에 원화 강세 속에 전기 전자주 중심으로 외국인 기관의 대규모 매수세가 들어왔다.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상승과 2차 전지주 강세 영향으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했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총상위주 보면 이렇게 온통 붉은 빛입니다. 딱 한 종목 기아만 보합을 기록했고요. 지금 SK 하이닉스가 8%대 상승이 나왔고, 또 삼성물산이 4%대, 현대차도 거의 4% 정도 올랐고, 신한지주가 4%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코스닥도 좋았지만, 다만 이제 엔캠이 5%대 하락, 또 나머지 뭐 약보합 정도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이 좀 있었고요. HLB가 8%대, 동진세미캠이 16%대 상승했네요. 동진세미캠은 단숨에 시총 12위로 15위 안으로 단숨에 진입을 했습니다. 에코프로 BM도 4%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업종 보면 코스피는 보험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삼성화재가 8%대, 삼성화재 우선주와 동양생명이 5%대 올랐고, 또 음식료 업종이 가장 안 좋았는데 한성기업이 4%대, CJ 시푸드 1 우선주와 롯데웰푸드가 2%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통신장비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KMW가 오늘 아주 좋은 리포트가 딱 나와주면서 21%대 급등이 나왔고, 인포마크 16%대, 에이스테크 11%대, 솔리드도 10%대 상승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인터넷 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 커넥트웨이브가 14%대 하락하면서 이런 흐름이 연결됐습니다. 코스피 의약 상승 종목은 국제약품이 10%대, 한올바이오파마가 4%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명문제약이 5%대, 일성신약이 4%대 빠졌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코오롱생명과학과 셀레믹스가 15%대, 한국 BNC가 14%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오상헬스케어와 바디텍메드가 6%대 하락이 나왔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지금 보시면 갭상승 급등 쫙 나와주면서 재작년 2022년 3월 이후에 최고치를 단숨에 기록을 했고, 2021년 12월에 찍었던 3043포인트까지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아마 이 상승세가 좀 유지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은 그러나 작년 7월에 찍었던 연 고점도 아직 돌파하지 못해서 상대적으로는 약세, 뭐 당연히 강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FOMC 정리를 좀 해보면, 올해 금리 3번 내리는 연준, 한국은행 금리 인하도 탄력,
이렇게 됐습니다. 6월에 만약에 연준이 진짜 금리를 내리면 한국은행도 7월 정도에는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죠. 이제 연준의 금리 인하가 진짜로 6월에 있을지는 아직은 조금 그 미지수라고 생각을 하고, 또 6월에 내린다고 해서 곧바로 연이어 내리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얘기가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제 리포트, 증권사들이 내놓은 리포트들 읽어보고 오늘 파월 발언을 잘 분석해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신증권에서는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3월 FOMC 안도했지만 환호하기도 어렵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성장률, 물가 전망 상향에도 간발의 차이로 연내 금리 3회 인하 예상을 유지했다고 돼 있고, 그 밑에 보시면 위원 분포도를 보면 올해 3회 이상 인하를 예상한 위원 수가 12월에 11명에서 10명으로 줄었고, 2회 이하 인하 예상 위원 수가 8명에서 9명으로 늘면서 간발의 차이로 10명 대 9명, 10대 9로 간발의 차이로 3회 인하 전망을 유지했기 때문에 여전히 통화 정책의 불확실성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고 본다. 대신증권이 굉장히 정확히 분석했다고 생각해서 제가 이걸 보여드렸는데, 또 이제 이런 그 분석도 있습니다. 이 키움증권 건데요. 미국 증시가 시장 친화적이었던 3월 FOMC 결과로 강세를 보였다고 하면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2% 목표치로 돌아간다는 강한 확신이 있으며 1, 2월에 인플레이션이 높았던 게 계절적인 요인이 있었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과정은 비포장 도로에 있을 거라는 이런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는 게 아주 스무스하게 이번에도 내리고 다음 주에 내리고 하면서 내리막 어떤 흐름을 가는 게 아니라 내렸다가 동결했다, 내렸다 동결했다, 울퉁불퉁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이 두 개의 리포트에서 다룬 파월의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지금 이번에 그러니까 결과는 시장에서 너무 좋아할 만한, 환호할 만한 결과가 나왔지만 아주 완벽하게 그 시장의 그러니까 결과는 완벽하게 나왔는데 그 과정은 조금 약간 이제 좀 여지를 좀 남겨놓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 표현한 게 맞을 거예요. 한 달만 더 보자,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오늘 수급 보면 삼성전자 어제처럼 외국인이 뭐 어제보다 더 많이 350만 주 샀고요. 기관도 630만 주, 이틀 동안 1,500만 주를 샀어요.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딱 그 지점 8만 원 코앞까지 올려놓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도 외국인이 20만 주, 기관이 12만 주를 사면서 27만 6천 원까지 주가를 올려놨고요. 셀트리온 외국인 12만 주, 기관도 12만 주 사면서 18만 5,800원. 제가 어제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던 셀트리온의 18만 6천 원대, 정확하게 보면은 18만 6,600원인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18만 6천 원대라는 가격은 셀트리온의 아주 중요한 가격대다. 그러니까 셀트리온이 여기서 한 번에 그냥 단숨에 뚫고 올라가려면 이 60일선을 돌파해야 되는데 지금 60일선이 18만 6,800원이네요. 조금 올라갔네요. 18만 6,800원. 그러면 18만 한 7천 원 정도를 돌파해서 올라간다면, 그러면은 이제 제가 볼 때는 단숨에 19만 3천 원대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긴 하지만 조금 쉬어가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셀트리온이 18만 6천 원대 부근에서 조금 눌리면 약간 조정을 받고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길게 볼 때는 방향성은 뭐 너무나 선명하기 때문에 셀트리온의 그 장기 어떤 상승에 대한 확신이 꺾이거나 그러는 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 보여드렸던 코덱스 바이오를 하나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아까 제가 그 코스피 의약품 업종 설명하면서 국제약품 크게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고, 어제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지금 보시면 외국인이 어제 이틀 동안 팔았던 걸 다 다시 담고, 기관은 오늘도 연속으로 지금 11일이죠. 12일째 연속으로 매수를 하고 있으면서 8,345원까지 주가를 끌어올렸는데요. 자, 어제 제가 보여드릴 때
휴마시스하고 이제 삼천당제약하고 가장 비중이 크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루 사이에 국제약품을 많이 담은 거예요. 이제 오늘 크게 오르면서. 그래서 이 ETF의 주가를 1.34% 올렸고, 이렇게 이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게 ETF의 장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종목에 분산 투자를 하는 그런 장점이 있는 이 종목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은 국제약품을 담았더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좀 보여드리려고 이제 오늘 이 코덱스 바이오를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렸고요. 자, 지금 아직은 시간의 거래가 한창 진행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시간의 거래도 한번 종목별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다. 예. 자, 먼저 삼성전자 봐야죠. 삼성전자가 100원 오르고 있네요. 79,400원. 8만원 터치를 할까요? 좀 내일 봐야 될 것 같은데. 에코프로비엠은 500원 오른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또 셀트리온은 200원이 빠졌습니다. 이제 18만 6천원 요 부근에서는 약간 눌릴 수도 있을 것 같은,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코덱스바이오는 5원 오른 상태에서 거래가 진행되다가 보합으로 방금 떨어졌네요. 또 아까 많이 올랐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900원이 오른 상태로 좀 거래가 되고 있고, 에코프로가 1000원이 오른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오늘 지금 600원, 0.65% 이제 오른 상태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외국인 기관이 샀어요. 그래서 주가는 조금 약보합권이었지만 내일 올릴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봤는데, 시간에서 아니나 다를까 지금 올리고 있네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일봉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아주 기가 막히게 아랫꼬리를 달고 쫙 끌어올려 아주 강한 흐름을 만들어냈고요. 자, 이제 작년 12월, 올해 1월에 있었던 고점 79,800원 자리를 오늘 이제 도전을 했지만, 오늘은 약간 못 미쳤고, 내일 시간에가 상승하면서 내일 반등이 나오면 제가 볼 때는 8만원 언저리까지 79,800원, 79,900원, 8만원 이런 자리까지 갔다가 내일 미국 증시 선물 지수나 이런 것들의 흐름에 따라서 조금 눌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숨에 이렇게 급등하고 이걸 그대로 이어가는 거는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만약에 이 전 고점 부분을 뚫으면 역시 순항할 가능성도 있고, 지금 RSI나 스토캐스틱 보면 아직은 약간 여유가 있어 보여서 좀 더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보다는 사실은 내일 흐름이 더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요. 에코프로비엠은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어떤 흐름 240일선을 깼어요. 1월 중순 이후에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한 달, 2달 가까이 걸렸는데 240일선을 깼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이제 위쪽에 더 누를 그런 저항선이 없기 때문에 이대로 그냥 30만원 부근까지 바짝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자, 셀트리온이 이제 보시는 것처럼 초록색 60일선 부근까지 왔고 18만 6,800원짜리 여기에서는 한번 좀 눌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반기 가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정도 올라온 상태에서는 약간 조정을 받고 단기적으로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나 보이고요. 자, 코덱스 바이오도 보면은 어저께 설명해드리면서 고점과 저점이 선명하다. 그래서 고점을 8,500원에서 8,600원 사이. 그럼 지금 8,345원이니까 여기서 한 1, 200원 정도 더 올리고 나면은 조금 힘에 붙일 수 있다는 거. 최근에 바이오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여기서 조금 조정 나올 수도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선물 지수 보면은 다우가 121포인트, S&P 500이 23포인트, 나스닥이 148포인트 이렇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요. 아직 나스닥 개장까지는 5시간 넘게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하지만 다우가 158포인트, S&P 500이 28.25포인트, 나스닥 173포인트. 지금 선물 지수는 계속 아주 강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상승폭을 계속 키워가고 있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내일 흐름을 한번 그러니까 오늘 미국 증시 그리고 내일 우리 증시 흐름을 기대해봐도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